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이영기의 독일 이야기 TV입니다. 오늘은 9월 26일 실시된 독일의 총선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동안 쭉 독일에서 살면서 독일의 선거를 그동안 많이 지켜왔습니다만은 이번처럼 그렇게 긴장된 관계에서 치러진 건 처음이 아닌가. 그것은 아무래도 앙겔라 메켈의 16년간의 통치 시대가 이제 마감을 하고 앞으로 이제 새롭게 뭔가 독일이 전개해야 되지 않냐. 이제 그런 가운데서 실시된 선거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긴장도 되고 앞으로에 대한 걱정도 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또 희망도 될 수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 이번에 총체적으로 실시됐죠. 그것이 9월 26일 선거 결과를 보면은 어떻게 됐냐면은 사민당이 25.7%, 기민 기사당이 24.1%, 그 다음에 녹색당이 14.8%, 자민당이 11.5%, 독일 대한당,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뭐 구구 정당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0.3%, 그 다음에 이제 구구 좌파 정당 4.9%. 여기서 이제 재밌는 사실은 링케라고 극좌 정당 주로 이제 동독에 많이 표를 많이 얻었는데 이번에 4.9%, 5%를 넘기질 못했어요. 독일 선거제들은 5% 저항이 있습니다. 또 투표도 직접 그 지역구에 선출한 의원을 선출하는가 하면 또 정당을 찍는 그래서 투표가 이제 두 번 있어요. 하나는 직접 선거에서 찍고 하나는 정당을 향해서 찍는데 이 극좌 정당인 링케가 이번에 4.9%, 5%를 넘기질 못했어요. 이것을 보통 이제 5% 저항이라고 그러는데, 이 5% 저항이 그 독일이 탄생하면서 왜 설치가 됐냐면, 바이마르크 12년간의 통치 시대 때 정당이 난립을 하고 안정된 정부가 형성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래도 정당으로 나오려면 최소한도 5%는 이제 얻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새로운 정부가 서면서도 정부의 안정화, 그 나라의 안정화를 위해서 최소한도 정당이 나와서 활동을 하되 5%는 어디 한다. 근데 이번에 4.7%, 4.9%네요. 4.9. 자, 이것은 어떤 면에서 큰 의미를 전 가진다고 봅니다. 이 독일의 그 국자 정당은 과거 구동독 정권의 후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좌편향적인 그러한 입장을 취했어요. 근데 이것이 그동안 동독 지역에서 잘 진행되던 것이 이번에 아주 5% 저항을 넘기지 못하는 그러한 그 사실을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가져왔는데 저는 참 이와 같은 사실은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동독이 망했으면은 동독의 영향을 받는 그런 정파는 없어져야죠. 근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거는 독일 대한당. 이 독일 대한당은 사실상 2015년 앙겔라 메켈이 피난민을 마구 받아들이면서 오는 거기에 반대 운동하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독일 대한당이 형성됐는데 이것을 보통 뭐 구구파 정당이라고도 쭉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 정당 간의 표를 받은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5% 이상을 못 받으면은 그 정당 간의 연정이 불가능해요. 이번에 그 링케 국자정당은 어느 누구하고도 연정을 할 수 없는, 이제 탈락된 거죠. 탈락된 거. 그래서 우리 프랑크푸르트 증권시장에서도 아주 고무적으로 혹시 3인당, 녹색당, 이 국자정당이 하나 연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많이 걱정을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예. 근데 이번에 국자정당이 탈락됨으로써 그런 우려는 이제 없어지게 되고, 또 한 가지 이것이 재미있다고 볼런지 재미없다고 볼런지 2015년 앙겔라 메켈이 그렇게 많은 피난민을 받아들이면서 그 반대 급부로 독일 대한당이 형성이 됐는데, 이 독일 대한당은 뭐 일명 나치 정당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게까지는 볼 수 없고, 다만 좀 극우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정당도 이 독일 대한당하고는 연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국회에서 같이 토론을 하면서도 연정을 이제 안 하려고 하는 제쳐진 국회의원들은 이제 뽑아서 이제 국회에 보냅니다만은 정당 간의 연정에는 아주 제외되는 그런 상황에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구구정당이 그래도 10.3% 받았는데 지난번에는 12.6%, 그렇게 많이 줄어들었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 당으로서 압도적인 승리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3인당이 그동안 15%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번에 25%가 넘는 것을 보고 그동안 10%를 그냥 꽁충 뛰었어요. 그 반면에 김민당은 굉장히 줄어들고 그동안 뭐 19점까지 내려갔다가 조금 올라가면서 이제 여기 보다시피 이제 25%까지 거의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한 1.5% 차이가 됩니다. 3인당과 김민당 간에, 물론 김민당은 기사당은 합치니까 한 1.5% 차이인데, 여하튼 그래도 3인당이 5표를 얻었으니까 3인당의 지금 후상 후보로 나왔던 숄츠가 앞으로 수상감이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의견이 지금까지 26일 날 선거 이후 지금까지 그런 방향으로 지금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한 당이 다수를 못 차지했기 때문에 정당 간의 이제 연정을 해야 이제 51% 다수를 차지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선거제도, 직접 선거에서 반을 뽑고 정당 투표를 통해서 반을 뽑는 이런 선거제도, 이것이 과연 옳은가, 혹은 과연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면에서는 아직 토론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유지되고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원래 독일의 정당제도가 이런 다당제도를 형성하게 하게 된 배경에는 지난번에도 조금 설명했습니다만은 어떤 특정 정당만 영원히 정당이 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어떤 새로운 정당도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정당 투표제를 실시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름 없던 어떤 뭐가 새롭게 나와서 최소한도 정당에 투표를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걸 통해서 새롭게 정당 제도에 들어올 수 있지 않냐는 의미에서 미국이나 영국의 선거 제도보다는 그래도 49점 거의 없고도 미국이나 영국은 양당 제도이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됩니다. 그러나 다당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정당에 투표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살아나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현상에서 새로운 정당도 출현할 수 있는,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해 준다 하는 의미에서 다당제를
독일은 선택을 하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녹색당이 79년도 환경운동하면서 이제 정당으로 발달하고 지금 4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사실 녹색당 경우는 지금 뭐 거의 세계적으로 독일의 가장 우뚝가는 그런 정당으로 지금 군림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러한 선거 결과를 보고 앞으로 어떤 정당 간의 연정이 이제 형성돼야 되느냐. 결과적으로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안펠 연정이라 해가지고 3인당, 녹색당, 자민당. 교통신호에 안펠 있잖아요. 그래서 3인당은 빨간색이고, 녹색당은 녹색이고, 자민당은 황색입니다. 그래서 교통신호를 보면은 그것이 세 가지 색깔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보통 안펠 연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마이카 연정이라고 했어요. 자마이카 연정은 기민 기사당과 녹색당과 자민당 간의 연정을 자마이카. 근데 이 두 그룹이 다 50% 이상이 넘겨요. 자기들의 득표를 합치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연정 가능성 가지고 지금 싸우는데, 아무래도 자민당이 조금 이겼으니까 앰펠 연정이 더 낫지 않는가 하는 의미에서 오늘이 29일이나마는 그동안 여론을 가만히 제가 보니까 이런 앰펠 연정으로 여론은 기울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기민당 대표로 나왔던 아민 라쳇 경우는 끝까지 싸우겠다. 그래가지고 오늘까지도 끝까지 싸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로 연정 협상에서 최후 승리가 누가 되냐 하는 것에 따라서, 비록 지금 기민, 녹색, 자민당 이런 자마이카 연정이 지금 현재로선 뒤처지고 있지만, 막판에 가서 어떻게 될지 그건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협상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아마도 금년도 아마 크리스마스까지도 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여론이 지금 나오고 있고, 또 그때까지는 계속 지금까지 정권을 이어오던 앙겔라 메켈이 계속 수상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제 오늘 이제 자민당과 녹색당 간의 협상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두 연정 가운데서 이 녹색당과 이 자민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고, 또 궁극적으로는 이 3인당의 어떤 특수한 이런 분하고 또 이 자민당의 특수한 이런 분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최후 결정에 큰 역할을 하지 않는가. 자, 오늘부터 들어간 녹색당과 자민당 간에 들어갔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이분의 여하튼 어떤 형태의 연정이 되든 이분의 자민당의 역할이 굉장히 좀 크리라고 봅니다. 자민당이 어디서 붙느냐? 지금 이분의 자민당이 젊은 청년들이 많이 호흡을 하고, 또 당솔에 있는 린드나의 역할이 굉장히 큰 역할하고, 또 총석으로 있는 비싱도 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자민당의 역할은 지금 선거전에서 계속 주장했으나마는 우리는 절대 세금을 올리지 않고 국가 부채를 지지 않는다. 두 원칙을 확고히 했어요. 만약 여기서 동의 아니면 우리는 협상을 안 나간다. 근데 오늘 협상하는 녹색당 경우는 세금을 올려도 좋고 국가 차원에서의 대대적인 경제 계획을 세우려고 지금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차질이 이제 나타나리라고 제가 보고, 얼마나 여기서 화합을 할 수 있느냐 이제 두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궁극적으로는 이번에 3인당의 청년 당원들이 거의 45명 이렇게 충동이 되고, 굉장히 3인당의 청년당들이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이번에 표를 올리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자, 그 3인당 내에서의 그 에스켄이라는 그 당수, 지금 그 독일의 재미있는 사실은 이제 3인당, 그 다음에 녹색당은 당수들을 여자 남자로 둘을 뽑았어요. 근데 자민당 경우는 이제 남자 하나, 또 기민당 경우도 남자 하나. 여자 남자 두 당수를 여자 남자 아마 우리나라 모방 잘하는데 우리나라 아마 우리 당에서도 아마 그렇게 할는지 앞으로 모르겠어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런 두 쟁점을 가지고 과연 녹색당이 얼마나 거기에 부합을 하느냐, 또는 자민당이 얼마나 거기에 지금 태도를 지금까지의 그 기존의 위치를 완화시키느냐. 이제 그것이 쟁점인데 앞으로 이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나아가서는 결과적으로 이제 3인당하고의 그 협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자민당하고 3인당하고 협상일 때 자민당이 주장하는 세금을 올리지 않고 또 국가 부채를 안 한다. 근데 지금 3인당 경우는 대대적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 채무도 그냥 감수하려고 그러고, 또 세금도 뭐 부유세다 해가지고 올리려고 그러고, 또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행인 그 최저임금도 이렇게 뭐 12유로를 올리려고 그러고, 이제 이런 상태에서 과연 어떻게 협상이 될 것인가. 저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 정치 제도를 우리가 잘 하려면 이런 거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알아야 돼요. 정치 풍토에서는 크게 우가 있고 좌가 있고 중형이 있어, 중간. 재미있는 건 우측에 속하는 정당도 예를 들어서 기민당 안에서도 거기에 우가 있고 좌가 있어요. 3인당 안에서도 좌가 있고 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3인당 내에 우와 기민당 내의 좌는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거기도 좌와 우와, 당내에서도 좌와 우가 또 이렇게 갈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판에 들어가서 이 엠펠 연정을 하려면은 이 자민당의 그 우파에 속하는 이런 분과 저쪽 3인당의 좌파에 속하는 에스켄, 이 두 사람이 난 주역이 될 것 같아요. 자민당의 우파를 섞고는 비싱, 지금 자민당의 청소기와 지금 3인당의 여자 당수리는 에스켄이 굉장히 그 자민당 내, 3인당 내에서도 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질서 속에서 3인당의 가장 좌쪽에 있는 사람과 자민당의 그 청소기는 비싱이라는 가장 우쪽에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타협의 가능성이 있느냐. 이것이 앞으로 초점이 될 겁니다. 근데 끝까지 자민당이 그동안의 선거전에서 지켜왔던 우리는 절대 세금을 올리지 않고 절대로 국가 부채를 지지 않는다. 여기에 동의 안 하면 모든 것을 우리는 타협을 안 하겠다. 이렇게 선거전에서 늘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 원칙을 지키려는지, 거기에 따라서 이 암펠 연정이 가능도 할 수 있고 암펠 연정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깨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깨질 경우 지금 기민당 당수로 있던 라셰트가 이번에 비록 24.1%를 얻었더라도 이 자민당과 연정도, 자민당과의 하나의 연정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되면은 과연 녹색당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녹색당도 그 안이 또 좌와 우와 갈라졌어요. 좌우가 갈라졌는데 거의 제가 보기엔 약간 좌쪽이 조금 우세하지 않나. 근데 우쪽도 굉장히 그 만만치 않은 우수한데, 특히 이번 그 녹색당의 그 수상 후보로 나온 베아복 여사가 40세.
이분은 이제 함부르크 대학에서 이제 정치학을 공부하고 런던 대학에서 이제 국제법을 연구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누구보다도 안보, 특히 나토의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마이카 연정도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어떤 협상 과정에서 어떻게 어떤 돌발적인 사건이 일어나는가에 따라서 비록 퍼센테이지는 약간 떨어졌지만 라셰트의 기회도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다. 지금 일반 여론을 보면 라셰트는 이제 뭐 전것으로 지금 들어가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라셰트는 끝까지 싸워보겠다. 그리고 기민당 내에서도 라셰트는 이제 결국 진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이제 물러가는 것도 괜찮겠나 하는데 라셰트와 그 축구널은 그래도 한번 최후까지 싸워보자. 의회에서의 누가 더 많이 얻느냐는 그때 가보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얘기했듯이 좌편향 3인당 안에 좌편향적인 에스켄 여사와 에스켄 정당 당수와 이 자민당의 비싱, 자민당의 총서기 간의 이 결전을 통해서 혹은 열전을 통해서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따라서 이 판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야. 자, 독일 선거제도를 쭉 이제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독일 사람들은 굉장히 토론을 좋아합니다. 또 참여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여기 프라이디 포 퓨처 늘 금요일이면 그 젊은이들이 녹색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런 그 참여의식이 굉장히 강하고 그 다음에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독일인들의 그 토론, 논쟁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우리가 민주주의를 논합니다만은 참 민주주의의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아주 근본적인 요소가 보통 정치 이론에 나옵니다만은 이 참여와 논쟁으로 되어 있어요. 참여를 많이 해요. 국민들의 참여가 많이 돼요. 근데 단순한 참여만이 아니라 서로 간의 논쟁, 끝까지 논쟁, 디스커션. 그래서 이 연정 과정에서도 보면은 정당 간에 또 언론 간에 신문 간에 또는 일반 개인 간에 단체들 간에 일대 지금 논쟁이 전개되고 있어요.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참 비록 이것이 최종 결정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그래도 49년 독일 정부가 선 이후 독일 연방공화국이 선 이후 지금까지 이런 엄격한 이런 기본 자유기본권 질서 속에서 아주 착실히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참 독일의 정치 제도는 최고로 발달한 일종의 정치 예술로도 발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제도를 보면서 앞으로 독일이 더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이제 16년간의 정치 생활을 끝내는 앙겔라 메켈. 지금 신문에서도 많이 논의되고 책들도 조금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앞으로 9년은 이 선거제도도 앞으로 흥미가 계속되겠습니다만은 앙겔라 메켈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또 비오듯 쏟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은 그냥 간단히 이번 선거를 보면서 독일의 선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서 감사드리고요. 저에게도 좋아요 또 구독도 이렇게 눌러주시면 힘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